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29 보궐선거인 오늘 이른 아침부터 광주 서구울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훈련 중이던 군장교 2명이 물에 빠진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100년 전부터 누에에서 실을 뽑던 나주의 한 공장이 문화창작소로 바꾸는 실험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만호 초등학교 투표소에 김인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그곳 투표소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투표소에서는 1시간 20분째 투표가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에 앞서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속속 이곳 투표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광주 상무 2동과 풍암동 등 7개 동 34개 투표소 모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는 새누리당 정승,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정의당 강은미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쳐왔는데요. 광주 서구울 선거구의 유권자는 12만 3,700여 명입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9.3%인 11,400여 명이 투표해 전국 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당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무소속 조남일 후보가 사퇴했지만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남아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만호초등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어제 후보들은 사력을 다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비를 맞아가며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집권 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뽑히면 광주의 경제 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광주 공무원들의 일손이 바빠지게 할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돈 많이 가지고 오고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게 하는 1등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정승에게 1년의 기회를 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로 드러난 부패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금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건 새누리당을 돕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해야 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결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지금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광주 서구울을 지켜온 정치인이 누구냐며 여야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대한정당의 진짜 지역 정치인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내 유일 진보정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정의당 기호 3번 강은미가 잘못된 정치 바로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되는 정치, 그런 정치 하겠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부패한 정권과 무능한 야당을 모두 심판하는 선거라며 투표율이 낮으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민심이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투표하시지 않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해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금 투표하러 나오신다면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종일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5도,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투표하러 간다면 비만 아니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여수와 고흥에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순천, 광양, 여수와 보성, 고래에는 호우주의보가 오늘 새벽부터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에 10에서 40mm, 남해안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00년 전부터 누에에서 실을 뽑던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시설을 문화창작소로 바꾸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 도시를 재생하자는 시도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낡고 허물어진 이 시설은 노예에서 실을 뽑던 잠사 공장입니다. 1910년 일제가 가동을 시작했고 양자업이 쇠퇴하기 전에는 1000명이 근무할 정도로 큰 공장이었습니다. 실 열고 가시는 데도 있고 가문 데도 있고 실 뽑아서 누에꽃이에서 나온 놈이야 있어주고 우리는 그런 거 됐어. 비단 고을인 나주 원도심에 자리한 이 공장을 문화창작소로 탈바꿈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문화부와 나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49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 기능을 안전성 있게 일단 기능을 보강해서요. 시설을 안전화시키고 여기 안에서 각종 공방들도 끌어들이고 해서 이 공간을 매개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도록 하고 젊은 문화 기획자도 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공장 리모델링까지는 1년 정도가 걸리지만 프로그램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창작, 향유 이게 함께 선순환되는 구조의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폐산업시설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겠다며 문화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재생사업에는 광주 소촌공단의 아트 팩토리도 선정됐습니다. 이제 겨우 씨앗을 뿌린 정도여서 어떤 꽃을 피울지 알 수 없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시도 자체는 신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사실상 유찰됐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어제 마감한 본입찰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당초 강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제안서에서 낸 인수액이 채권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다음 달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유찰 여부와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매각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달 중 광주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99를 기록해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고 전국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수 가운데는 현재 생활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 지수가 향후 생활 형편이나 소비 지출 전망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합동 설명회에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한전 KPS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과 채용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기관별로는 채용 담당자가 1대1 상담을 해주는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모의 면접과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도하 훈련을 하다 저수지에 빠진 육군 초급 장교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수중 훈련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물에서 구조된 군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전남 장성의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 소속 24살 고모소이와 25살 이모소이가 훈련 도중 저수지에 빠진 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의식 불명 상태로 한평의 국군 통합병원으로 이송된 두 장교는 사고 발생 6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여기서 건너가나 그래서 건너가나 저기래. 나 엉덩이 구급대로 싣고 갔다고. 지난달 임관한 두 장교는 소대장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16주 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장교 3명과 함께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간첩 침투를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당초 일정에 없었던 것으로 현장에는 수중 수색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함께 훈련을 받은 동료 장교들을 조사한 결과 육상보다는 수상 침투를 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영을 해서 저수지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또 숨진 두 장교가 지니고 있던 소총 2정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잠수부를 동원해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악의 지진 참사가 일어난 네팔에 광주 긴급 구호대가 급파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조선대병원 의료진 등 10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협의회가 어제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떠났습니다. 선발대가 현지 피해 상황을 파악한 다음 오는 5월 초순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구호단 본진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민관 모금운동을 벌이고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광주 삼육중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교육부의 법령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인데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한 학기 납부금은 200만 원 남짓. 반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삼육중학교는 학부모의 납부금 부담이 면제됐습니다. 지난 1994년에 마련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시교육청이 해마다 17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삼육중 같은 각종 학교는 교육부의 교부금 산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삼육중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야 될 공립학교라든가 일반 사립중학교에 가야 될 그만큼 예산이 못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 되죠. 대신 재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지원 규모를 3분의 1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삼육중이 기존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신입생 선발 기준이나 수업 과정 등을 포기하고 일반 사립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한 30% 정도 교장 선발권을 좀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주면 결국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학부모가 납부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500만 원씩 지금 교육비를 걷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이 서민들은 입학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교육청 지원을 받는 삼육중은 전국적으로 4곳이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3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노동청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이 리모델링과 함께 무료로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지금껏 어른 1,500원, 어린이 700원씩 받아오던 우치동물원 입장료를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 150억 원을 투입해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동물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광주 매곡동에 있는 옛 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게 된 공유재산은 토지 36,938제곱미터, 건물 8개 동 등으로 재산평가액은 341억 원입니다. 공고기간은 다음 달 1월 1일부터 20일 동안으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어제 경기가 우천 연기되면서 기아와 한화의 첫 맞대결이 오늘 치러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야구로 매 경기 짜릿한 승부를 선보이고 있는 두 팀의 첫 만남이 야구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수들의 맞대결까지 예고되면서 더욱 뜨거운 승부가 기대됩니다. 기아는 험버가, 한화는 탈보트가 선발로 나섭니다. 탈보트는 올 시즌 5경기에 나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6.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5 하나은행 FA컵 32강 대전 시티즌과의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는 최근 대전과의 3차례 맞대결에서 무실점 3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만큼 대전을 반드시 잡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 홈 경기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유대회 소식입니다. 오는 7월 열리는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중고등학생 동원 없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입장권 구입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중고등학생들이 동원됐다는 논란은 이번 유대회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유대회 지원 전담팀을 일시적으로 꾸려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태권도 경기 리허설이자 유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 대회인 태권도 테스트 이벤트가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테스트 이벤트에서 효율적 경기 진행을 위한 경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최종 출전 선수 26명이 선발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어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70주년 탄신일입니다. 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지역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충민사. 지난 1601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후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당시 선조 왕명으로 지어진 사액 사당입니다. 경남 통영의 충렬사보다는 62년, 충남 아산의 현충사보다는 103년 전에 건립된 국내 첫 충무공 사당입니다. 매년 4월 28일이면 이곳 충민사에서는 충무공 탄신일을 기념해 제향 행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충민사의 이 같은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민 대부분은 충민사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로만 알았지 이제 제사를 지나고 지내고 그런 것 쭉만 알았지 그 깊이는 많은 깊이는 몰랐죠. 전라자수형 본영이었던 진남관과 거북선을 만들었던 선소 정도만 관광 코스로 알려져 있을 뿐 충무공이 작전을 주의했던 고소대와 충무공 어머님 기거지 등은 아직 위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남 통영이나 충남 아산과 비교해 여수의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고 혼을 되살리기 위한 기념관 하나 없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동부 육군에 산재되어 있는 충무공의 어리수면 있는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정신과 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이 자리했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연전연승의 토대를 마련했던 여수. 여수 지역 곳곳에 충무공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알리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관광지를 잇는 예술관광특별열차 아트투어 남행열차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달 한 차례 운행됩니다. 광주시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호남선 KTX와 연계해 송정역에서 아트투어 전용버스를 타고 무등산 국립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관광지와 담양 중록원과 장성 백양사 등 인근 5개 시군 자연관광지를 도는 당일 및 1박 2일 코스를 운영합니다. 장성 홍길동 축제가 모레 개막합니다. 홍길동과 함께하는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창극 홍길동과 홍길동 가요 한마당, 퓨전 국악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장성군은 사흘간 진행되는 축제 기간 동안 장성터미널과 축제장으로 가는 무료 순환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문 행정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당하고 따뜻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행정부시장은 지난 85년 공직에 입문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과 의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